신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베트남어 강사 이아영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6평 보고 나서 이제 베트남어 혹은 제2외국어 시작하려는 친구들 많이 있죠. 그 친구들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제 베트남어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부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제 좀 설명해 주려고 영상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설명 들으면서 이제 공부 시작하려는 친구들은 이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우리가 수능을 목표로 하니까 작년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할 건데, 베트남어 여러분 이제 타이틀 변경된 건 다 알고 있죠? 이거는 매번 하는 얘기인데 이제 기초라는 게 빠지면서 베트남어 원이 된 게 이제 작년이잖아요, 작년. 그래서 이제 수능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일단 1컷이 40이에요. 그 전에는 사실 너무 쉽게 내다 보니까 1컷이 49, 48 이래가지고 문제는 너무 쉬운데 애들은 다 잘하니까 1컷 받기 힘들어서 베트남어 기피 현상이 생기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1컷이 42, 그리고 2컷은 37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러분, 이전에 9평에서는 49 나오고 이랬었어요. 48 이렇게 나오다가 수능에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점수가 나온 겁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해보고, 우리는 일단 목표하는 게 1컷 아니면 2컷이니까 이 두 개 정도 이제 숫자로 목표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치러진 6평. 여러분 이제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의 그 난이도를 조금씩 가져오면서 비슷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6평이, 나도 이때까지 6평을 한 총 4번 접하면서 항상 어렵다는 그게 있었는데, 이번 6평은 사실 상대적으로 되게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아마 수능도 크게 난이도가 변하지 않으면 비슷하게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표점 그리고 백분위도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제2외국어를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N수생, 재수생들은 베트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제2외국어 자체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 문제는 총 30개예요, 30개. 30개고, 그리고 시험 시간이 40분이라는 거를 잘 모르던데, 실제로 베트남어가 쉽다고 해도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언어 자체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늘 이제 다루는 게 아니고 낯설다 보니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일단 40분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실제로 또 마킹하고 이런 거 다 빼고 점검하고 이런 거 빼면은 실제 푸는 건 한 30분에서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만점이 50점이죠. 그래서 우리 아까 1컷이 42, 43 정도 되면 문제 한 3, 4개 틀려도 1컷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일단 보고. 그럼 여러분 이 다음 일단 점수 배점도 잠깐 얘기를 하면, 40점이 2점짜리 20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점짜리가 10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딱 명확하게 기준을 잡을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림, 사파가 들어간 문제들은 되게 거저주는 쉬운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1점짜리로 한 3, 4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0점, 10점 더해서 50점.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1컷이 49인 적이 사실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2점짜리 같은 거 하나 틀려도 2컷이 되고 이랬던 좀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42, 43? 그래서 이제 배점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문제가 30개인데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거는 6평이건 9평이건 그리고 수능이건 늘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공부할 때 맞춰서 학습을 하면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 철자라고 해가지고, 이건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베트남어 스펠링 골라가지고 단어 완성하는 문제가 항상 하나씩 나오거든요. 이런 건 그냥 거저주는 문제예요. 다 기본 명사 쉬운 걸로 해서 이제 채우거나 아니면 회화를 구성하더라도 다 쉬운 단어로 구성하게끔. 그리고 발음이라고 해서 베트남 여러분 실제로 회화를 할 때는 발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듣기도 되게 어려운 언어지만 우리는 객관식 문제로 이제 푸는 게 달아서 발음은 항상 고정으로 3개 내는 게 있어요. 나라가 길어가지고 북쪽 발음, 이제 중부 쪽 발음, 남부 쪽 발음의 다른 부분을 다 빼다 보면은 딱 똑같은 거 3개가 있어요. 그 3개를 수특이건 수원이건 모평이건 수능이건 계속 돌려서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 3개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거저주는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 성조, 내가 여기서 여러분 빨갛게 해놓은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렵게 이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 유형이거든요. 성조라는 거, 여러분 베트남어가 성조가 6개인 건 다 알고 있죠. 성조가 6개인데 일단 성조를 무조건 하나는 냅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되게 쉽게 명사를 냈어요. 강아지, 고양이, 책상 같은 거 그려놓고 다음 왼쪽 그림의 명사, 성조랑 같은 걸 고르세요. 그럼 이런 것들은 명사라는 딱 전제가 깔리니까 되게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었는데,
이제 베트남 원 되면서 성조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명사 잘 안 내더라고요. 그냥 회화 던져놓고 밑줄만 꺼놔. 그래서 다음 단어의 성조가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실제로 여러분 딱 봤을 때 그 단어 자체가 낯설 수도 있어요. 많이 보는 명사 잘 안 내. 뭐 가끔, 고장나다, 뭐 수리하다. 최근에 나온 육평의 성조가 이거거든요. 이런 단어. 그러니까 조금씩 어려워지는 게 성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내가 육평 풀이 때도 얘기했지만 성조는 일단 하나밖에 안 내는 것 같아요. 하나. 그러니까 2점이에요. 2점. 그래서 괜히 성조에 이거 맞추겠다고 괜히 시간 계속 허비하는 것보다 다른 패턴에서 문제를 다 맞추고 이거는 그냥 재수 좋으면 맞추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 1컷은 45는 안 넘을 것 같으니까 이건 좀 가볍게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이제 나중에 최대한 정리는 해주겠지만 그리고 어휘가 여러분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두 문제라는 게 예전에도 되게 쉽게 냈지만 이번에는 내 기준에 내가 봤을 때는 사실 좀 어려워진 부분이에요. 다른 강사분들은 여전히 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얘기를 하면 어휘가 많이 어려워지긴 했어요. 예전에 또 예를 들면 예전 모평 문제에서는 뭐 편지 쓰다, 뭐 문을 닫다 이런 식으로 되게 쉬운 동사를 냈다면 이제는 또 동사만 내는 게 아니에요. 뭐 조심하다, 존경하다, 뭐 이익을 가지는, 잘생긴 이러면서 좀 깊이 들어가는 좀 그런 형용사들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휘도 조금 우리가 이제 좀 힘든 문제 유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어휘가 두 개인데 하나 더가 두 문장을 던져놓고 다이어를 고르는 문제들을 많이 냅니다. 이런 것도 뻔한 거 말고 여러분 뻔한 걸 써버리면 그 다이어를 뒤에 회화에서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빼고 잘 회화에서 안 쓰는데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우리가 안 쓰는 뜻까지 내가 같이 앞으로 설명을 많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조금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6번, 9번이 이제 문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첫 페이지 보면은 1번부터 10번까지가 1페이지거든요. 시험지 4페이지로 이제 구성이 돼 있을 때 실제로 여러분 첫 페이지에서 막 이렇게 비가 내린다고 하죠. 막 5, 6개 틀린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1페이지에서 1등급, 2등급이 결정이 되거든요. 어려운 게 여기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일단 9번까지가 문법이에요. 문법이 4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일단 베트남어 조금이라도 공부한 친구들은 종별사라는 개념을 알고 있죠. 뭐 만약에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고 항상 내는 어떤 패턴 중에 하나예요. 베트남어 문법 했을 때 특이한 게 몇 개 없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나오는 거. 그리고 구문이라고 해서 우리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하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 그리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 하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한 10개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 것도 항상 내는 것 중에 하나고 이런 건 사실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비문이라고 해서 문장이 아닌 거, 그러니까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던져놓고 밑줄도 안 그어줘요. 그냥 단문만 딱딱 5개를 던져놓고 다음 중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어색한 표현은, 이러면 여러분 사실 베트남어를 좀 공부한 친구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헷갈리는 문제가 비문이에요. 뭘 묻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떤 포인트에서 지금 위치를 묻는 건가? 아니면 내용상 지금 맞지 않은 어떤 뜻을 잘못 쓴 건가? 이런 게 파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문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로 하나 항상 구성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기출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많이 쓰는 좀 어려운 것들 다 해가지고 최대한 정리를 한번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1페이지에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10번부터 25번. 2, 3페이지는 그냥 거저 가져가는 점수들이거든요. 기본 회화라는 거 상황별로 맨날 우리 접근했잖아요. 개념 강의 뭐 들은 친구들은 병원에서 쓰는 표현, 날씨 패턴, 물건 사는 거, 가족 소개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그냥 질문 대답 찾는 거. 그리고 단문 독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독해가 2개로 나눠져 있지만 2, 3페이지에 나오는 독해는 사실 독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각주 하나도 안 달리고 자기소개, 가족소개, 하루 일과 이런 식으로 너무 쉬운 단어를 쓰면서 단문으로 한 5개 딱딱 던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나는 이름이 아영입니다. 나는 언니가 있습니다. 언니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던지거든요. 이것도 금방 다 풀 수 있는. 그리고 배열 문제라 해서 빈칸 3개 만들고 순서 배열하는 거. 이런 것도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이런 거는 사실 얘기할 건 없어요. 개념만 들어도 다 할 수 있는 문제들, 다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4문제가, 여러분 5문제죠. 마지막 4페이지에서 문화 관련 파트 이런 전제를 깔면서 독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 독해도 내 기준에서 예전에 기초 베트남어랑 지금 베트남어 원일 때 독해에서도 사실 조금 난이도가 상승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기 같은 것도 옛날에는 내가 맨날 농담 반 진담 반 눈만 있으면 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해석을 하나도 못해도 단어 하나 가지고 한글 보기 보고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유치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제는 독해에서 보기를 대체로 베트남어로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제 보기 한글로 힌트를 얻으려고 해도 다 베트남어니까 일단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해가 보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작년 수능도 그랬고 올해 유평도 내가 독해를 이제 풀이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표현을 그대로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구문, 뭐 A라는 사람은 존경을 받기도 하고 뭐 사랑을 받기도 한다. 근데 이 표현을 이제 보기에서는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뭐 하기도 한다 이러면서 조금씩 다른 구문을 쓰면서 같은 내용인데 다른 식의 베트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 파트라 해서 여러분 베트남에 관련된 걸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베트남의 어떤 유명한 사람, 그리고 베트남의 지명, 어떤 뭐 음식 이런 걸 내는데 베트남어만 알아도 풀 수 있게 내요. 근데 전반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 있으면 확실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몰라도 돼요. 그냥 베트남어 알면 다 독해만 하면 풉니다라고 했지만 계속 나오는 이제 경향 추세를 보니까 베트남의 이 도시가 다른 이름으로 이거고 이 호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이 호수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실제로 시간을 금방 이제 줄이면서 금방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빨갛게 표시된 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계속 바뀌는 걸 내가 이제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베트남어 1, 즉 기초가 빠지면서 이제 바뀐 점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되게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수능 응시자 수가 되게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처럼 뭐 기초 베트남어니까 다 출발선이 똑같다. 여러분 뭐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뭐 깔아주는 친구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사실은 기초 빠지고 문제 조금 어렵다 싶으니까 애들이 많이 안 하는데, 여러분 사실 나는 내가 지금 베트남 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여러분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남들 많이 하니까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 하는 거 선택해가지고 문제는 딱히 뭐 어려운 것도 없어. 문법만 좀 정리를 잘하면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컷을 쉽게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사람 준 거 맨날 뭐 애들 학생들 오프라인에서 내가 어떻게 4% 안에 들어요. 뭐 200명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0명이 아니고 막 20명 안에 어떻게 들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부담 갖지 말고 응시자 수가 감소했다는 게 제일 큰 변화가 사실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타이틀 변경되면서 기초 빠지니까 어휘도 조금 추가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아오사이 같은 게 베트남을 대표하는 의상인데도 우리 기초 베트남어일 때는 필수 어휘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도 밑에 각주가 달리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 내는 게 계속 이게 뭐라 했지? 좀 좋은 문제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베트남이 이제 어휘를 조금 변경을 시켜서 빠질 것도 빠졌어요. 기존에서 추가만 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 중에 우리 막 보편적 이런 거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거 다 빠지면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이 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휘표 변경됐다는 것도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새로 추가된 어휘를 실제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6평이건 수능이건. 그래서 N수생 친구들은 알 거예요. 나 열심히 예전에 했는데 처음 보는 단어가 되게 많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단어장이 여러분 내가 만든 그게 나가고 있죠. 거기 보면 이제 수특 추가 어휘라고 내가 타이틀을 단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많이 쓸 것 같은 명사 그런 것들은 따로 외워두면 좋습니다. 이것도 계속 얘기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난이도 상승이라 해서 사실 전반적인 뭐 100%에서 80% 정도는 그냥 기초라고 봐도 돼요. 근데 나머지 20 성조 문법 독해에서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난이도가. 타이틀 바뀌어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씩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패턴. 그래서 이 세 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약간 어휘 추가되고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공부하려는 친구들. 그리고 사실 뭐 2월, 3월부터 베트남어를 했다 해도 공부는 지금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쵸? 나랑 수업을 들어도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보통 6월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 이제 여러분 어떻게 공부할지 내가 좀 나는 그래도 공부를 여러분들은 베트남어를 많이 했으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줄게요. 6월 지금 베트남어를 시작하려는 당신. 일단 첫 번째 내가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게 6월 지금 15일이거든요. 오늘이 한 디데이 155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5개월이 남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유 있으니까 천천히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해도 늦지 않다는 거, 충분하다는 거. 사실 뭐 9월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른 과목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진짜 베트남어, 제2외국어에 막 올인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딱 지금 하는 거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몰아서 공부하지 말라는 말을 내가 항상 하는데 여러분 특수어잖아요. 특수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요일날 뭐 3시간, 일요일마다 3시간씩 해야지 그러는 것보다 매일 차라리 10분씩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지처럼 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계속 노출을 시켜야 돼요. 영어는 뭐 매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니까 이제 받아들이기 쉽다고 해도 베트남어는 이게 영어랑 또 알파벳을 쓴다는 게 이점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면서 계속 눈에 익혀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보라는 거. 조금씩. 그리고 세 번째가 쓰면서 외우지 말고 소리내서 발음하면서 암기할 것. 다 너무 뻔한 소리 같지만 이건 내가 진짜 느끼면서 내가 여러분이라면 진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할 때 그랬으니까. 특히 우리는 또 수능 베트남어기 때문에 회화가 아니에요. 듣기가 아니에요. 그냥 보고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번호만 이제 찾으면 되는 거라서. 여러분 쓰지 말라는 말을 내가 많이 하는 게 방금 얘기했던 이제 알파벳을 쓴다는 게 좋은 점이 되기도 하지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알파벳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거기서 변형된 애들이 또 있는 게 베트남어잖아요. 그럼 뭔가 영어 같지만 영어랑 조금 다르게 뭐가 붙어 있어. 뭐가 모자를 씌워야 돼.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실제 단어 정리하는 거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뭐 영어처럼 한 페이지 작성하는데 뭐 1, 2분이 걸리는 게 아니라 10분, 15분이 걸리면 그렇게 하는 게 나는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차피 객관식인데 장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보면서 발음을 해보세요. 내가 수업할 때 여러분 암기할 때 말장난으로 엮는 게 되게 많아요. 말장난으로. 그래서 말장난으로 엮는 게 발음을 할 줄 알아야지 엮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발음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소리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엮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기억하기 쉽게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하면서 암기를 하면 실제 여러분 기억이 더 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소리 내는 게 기억력이 훨씬 좋습니다. 쓰지 말고 단어자 정리하지 말고 발음하면서 암기를 하고.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스토리 암기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 다른 공부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나도 그랬고 예전에 공부할 때도 한 단어 우리 다이어 같은 거 밑에도 얘기하지만 다이어 같은 거 정리할 때 그냥 문장으로 외워버리면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트남어에 건. 그 단어가 3가지 의미로 시험에 나와요. 첫 번째가 접속어 그리고 두 번째가 여전이라는 스틸의 의미가 있고 세 번째가 동사로 남아있다가 있어요.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건 하나 딱 보면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으로 접근을 해버리거든요. 진짜 만약에 어려워도 셋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그래서 넣어서 문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끼워서 맞출 수도 있단 말이야. 스토리 암기법. 말장난으로 역대 그리고 딱딱 나눠진 뜻들은 묶어가지고 문장으로 뭔가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예전에 나랑 공부했던 친구 중에 그 친구는 이제 기초 베트남어일 때 나랑 만났던 남학생인데 그 학생이 일단 만점을 받았습니다. 만점을 받았는데 그때 성조 같은 거 외울 때 친구가 하는 방법이 우리 그때는 성조가 쉽게 나와서 명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베트남 성조가 6개나 있어. 그러면 올리는 거 내리는 거 물음표 이런 걸 딱딱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예 명사들을 문장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리는 명사가 만약에 뭐 소가 있고 만약에 고양이가 있으면 소랑 고양이가 뭘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버리면 소가 나와도 고양이가 같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개인적으로 좀 말을 만들면서 하면 됩니다. 나도 최대한 도와줄 거고. 그리고 5번째가 여러분 비슷한 단어 모에 헷갈리는 성조가 많다. 성조가 6개나 있으니까. 그리고 알파벳이 변형된 게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그러나 문맥상 파악이 가능하니까 너무 시간을 쏟지 말라는 거. 그리고 어떤 단어가 사실 실제로 헷갈리는 거 엮으면 5개, 6개도 엮어. 근데 그 뒤에 오는 단어가 항상 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구분을 안 해도 6개 중에 대충 이거라는 거 말아도 뒤에 단어 때문에 충분히 해석이 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장에 역시 보면 유사한 표현이라 해서 내가 많이 엮어놨잖아요. 그런 것들은 얘가 비슷하게 생겼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실제 문장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 쏟지 말라는 거, 세세하게 구분하는 거. 그리고 6번째가 다이어, 뜻이 많은 거, 그리고 같은 뜻 단어들, 그리고 유사한 표현을 정리를 꼭 할 것. 여러분 시험 패턴이 아까 뭐 성조니 기본 회화니 다 나눠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걸 모든 걸 포괄하는 어떤 공통이 이런 것 같아요. 밑줄 그어놓고 같은 표현을 고르세요. 나는 부인을 얻었다, 즉 같은 표현 결혼했다, 가정을 가졌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뭐 표를 파는 장소란 단어를 썼는데 보기에서는 표를 파는 곳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엮어가지고 일부러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기다리다 동사 2개, 한가하다 2개 배워요. 작년 2개 배워. 그런 것들을 똑같이 안 쓰니까 본문에서 이걸 쓰고 보기에서는 이걸 쓴다는 걸 기억을 하고 그런 표현들을 정리를 잘하고 다이어는 문장으로 아까 얘기했던 문장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7번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아무리 뭐 기출이니 이런 거 해도 어휘를 많이 모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못 풉니다. 되게 쉬운 문제들은 깔끔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 단어만 보고 이 단어가 그림이다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내가 강좌에서 모든 어휘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실제 어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보면서 기출 단어를 이제 중심으로 잡으면서 어휘는 틈틈이 외우세요. 이번 6평에도 여러분 독해에 어떤 어휘가 나왔냐면 하늘에 있는 신 그리고 왕이 할 때 직이라는 단어 있죠. 그런 단어 회화에서 절대 안 써요. 회화에서 신을 왜 얘기하겠어. 근데 독해에서는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휘 특별한 것들도 이제 틈틈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제 수능이 11월 이제 중순위로 봤을 때 늦어도 9월까지는 개념이 마스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게 기본 개념도 마찬가지고 심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또 문제를 봤을 때 여기서 어떤 패턴을 썼는지 정도를 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10월부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6평부터는 여러분한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럼 좀 헷갈리는 거 테스트지도 많이 올려줄 거고 그리고 기출 단어들도 많이 정리를 해서 올려줄 건데 그때부터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때 뭐 강의 보면서 계속 뭐 이렇게 플러스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출이 계속 패턴이 똑같으니까 같이 기출 정리할 거고 그리고 여기다 내가 써놨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개념 5월 단어 정리 강좌라고 해가지고 사실 내가 뭐 쪽집기처럼 다 찝어주면 좋겠지만 이때까지 나왔던 패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단어 그리고 조금 어려워지면 이런 단어를 쓸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짧게 찍어서 10월 초나 9평이 지나고 10월 전에 9월 이제 지나고 10월 초쯤 내가 한번 업로드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야 내가 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일단 하면서 같이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단어장을 써놓은 거는 여러분 내가 이번에 책자를 이제 제공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PDF로 그냥 여러분들이 출력하기 사실 번거로울 거예요. 그래서 단어장을 사실 메인 교재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나도 이걸 일일이 다 그 기출을 비교해 가면서 안 쓰는 거 다 빼면서 정리를 한 거라서 여러분도 공부하기 되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단어장을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Q&A 열심히 답변 달 거예요. 항상 답변을 안 달지만 학생들도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열심히 글을 남기면 내가 베트남어 열심히 답을 해줄게요. 내가 직접 다는 거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강의하고 내가 다는 거니까 이거를 잘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게 플러스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한 5개월 준비 잘하면 1등급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9, 48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42, 43 그러니까 문제는 쉬워졌지만 조금 틀려도 될 만한 이제 어떤 등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1등급을 노리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거 단어장 그리고 Q&A 활용하면서 이제 준비하고요. 앞으로 나랑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